수행이 일상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마음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때로는 대상에 붙을 때도 있지만 또 그것도 알아차리고 마치 구경꾼처럼 힘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고 또 힘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스스로 분명하게 아시는 거는 수행하는 마음을 알면서 수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죠.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뭔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의도를 일으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진짜 이렇게 구경꾼처럼 느껴요. 보살님이 좀 전에 구경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바라보는 게 전부니까, 구경하고 있는 게 전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죠. 구경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한국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 아, 그게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다고, 우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표현을 하는 건 보살님께서 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들은 결국 쉽진 않았죠. 그죠?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만큼 이제는 이게 지혜가 하는 수행이 된 거죠.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가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는 자연스러운 위리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과 수행을 비교했을 때 뭐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살님 마음에서 가장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는 것은, 임팩트가 강한 것은 아마 힘이 정말 안 들어간다라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그때그때마다 또 특히 본인에게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이제 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든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이 굴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행을 할 때는 혼자 수행을 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차이가 나요. 집에서 할 때와 수행센터 갔을 때 아니면 뭐 바깥에 나가서 행선을 할 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는 여행을 갔을 때 완전히 마음의 질이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내가 누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다 다른 거예요. 수행의 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또 안 될 때는 또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심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편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하고 함께, 이런 것들이 수행 자체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이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당연히 알지만 그냥 알 뿐이지, 거기에 어떤 예전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계속 부여를 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덜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무엇이 실제인가, 빠라마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빠라마타에 대한 알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행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가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또 거기서 일어나는 또 지혜가 있겠죠. 그런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수행의 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보살님의 경우는 이게 지금 일상에서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 그 알아차림과 그리고 또 자선이나 행선과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수행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함께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더 지금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살님은 다른 분들보다 수행하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막 뭔가를 꼭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그 시간들을 본인 스스로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거기서 얻은 마음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에서 또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고 이게 굉장히 지금 균형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일주일간 마음의 변화가 아주 컸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듣던 강연을 이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그 강연이 너무 좋아서 내용에 푹 빠졌고 아주 몰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번뇌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마냥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마음이 마침 용광로에 다 녹아서 다시 세팅된 것처럼 수행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고 우울감이 뒤따라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그랬던 패턴들이 기억이 났는데 번뇌로 뭔가 몰두해서 열심히 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이렇게 왔던 그 패턴이 다시 이제 알아졌다라고 하셨고요.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온갖 번뇌들이 바로 이렇게 에워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알고 이제 마음의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하게 됐고 또 마음이 처음에 너무 많이 들떠 있어서 사마타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아는가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고 수행의 중요함을 또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말씀 들어보면 보살님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나 봐요. 뭘 하나 좋아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죠? 아주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아시니까 좀 더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참 잘하신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의 질이 많이 이제 떨어졌지만 아주 실망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지혜인 거죠. 보살님 생각에 예전에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거기서 못 헤어나셨겠죠. 그래도 나름 빨리 헤어나셨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게 아주 좋게 잘 하셨어요. 정석적으로 바르게 잘 하셨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걸 막 어떤 식으로 내가 왜 이러지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해봤자 다 화의 마음이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하면 돼요. 그냥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예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행 처음 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지혜가 크게 이렇게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훅 갈 때가 있어요, 그죠? 번뇌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도 또 마찬가지 훅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예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훅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수행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막 애를 쓰고 막 힘을 주는데 힘을 주면 줄수록 사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뭔가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탐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의 강연을 들으시니까 이 탐심이 온통 거기에 막 내용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수행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싫었어요 라고 하면 대체로 거기에 수행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탐심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의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살님께서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탐심을 굉장히 만족시켜 줬겠죠. 그 가기 전에 보살님께서 이미 알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막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탐심이 많이 로바가 많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죠? 가기 전에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어요. 의식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내용에 관한 강연이에요. 당연히 그 내용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죠. 탐심 때문에. 그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강연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충분히 하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강연장에 갈 때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거나 하면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연도 이미 유튜브로도 여러 번 들은 것이고 해서 강연 들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강연장이 아주 조용했고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나의 이 수행의 힘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건 탐심은 진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 젊은 사람이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살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막 이렇게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조절하고 열심히 해서 밀가루 음식 안 먹고 뭐 단 거 안 먹고 뭐 저녁에 안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지켰단 말이에요.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살이 좀 많이 빠졌어. 조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가가서 한 70% 80%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좀 마음이 조금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좀 그러니까 치킨 한 번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나 딱 먹는 순간에 완전히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 항상 이제 우리가 이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거, 위파사나 지혜는 항상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또한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처를 잘 하셨어요. 사마타 수행을 해서 번뇌를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한 것도 잘 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었는데
이전에도 그런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은 삿대 없이 말을 하고 또 부적절한 반응을 내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많이 후회하면서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진 적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해서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크게 뭐 실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시간을 다시 이렇게 복귀해 봤을 때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패턴이 항상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더 적당하게, 더 적절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임에 다녀와서 물론 조금 찝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보면서 괜찮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없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같이 휩쓸리진 않았지만 그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많이 피곤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에 돌아와서 많이 피곤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삿대 두려고 긴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젠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그냥 그게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하고 있던 그 친구들의 모임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 대한, 그죠? 이걸 내가 이거 계속 나가야 되나 말이야. 왜 그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런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을 대체로 이제 우리가 번뇌로서 많이 하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동참하기도 힘들고, 또 같이 있는데 나만 뚝 떨어져가지고 막 아닌 것처럼 막 그러고 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전에는 그런 모임에 다녀오시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삿대 없이 말을 많이 하고 또 부적절한 그런 반응들을 한 거에 대해서 집에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라지 않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었고 그때 그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또 다음에도 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말할 때 삿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삿대의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지혜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또 삿대가 있어도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후회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죠? 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근데 내가 왜 그랬지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 그때 화의 마음이었구나. 그때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탐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반조해 봐야 되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회를 계속 반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진 않는 거죠. 괴롭히지 않는 거죠. 안 좋은 것에 내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그거를 다시 반주의 봄으로 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는 실수는 뭐냐면,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그 조건으로 해서 계속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은, 그걸 더 이상 나로 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바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었다라고 알고, 그냥 느낌이었다라는 거 알고, 그냥 듣는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책하는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시기 전에 미리 좌선을 하고 마음의 질을 좀 이렇게 마음의 힘을 좋게 한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는. 그렇게 하고 또 가셔갖고도 이제 마음이 계속 쭉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 수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막 다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만큼 노력을 해서 요만큼 됐고 다음에 또 더 노력을 했을 때 또 더 많은 이제 또 마음의 힘을 또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반조해 봄으로 해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반조해 봄으로 해서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의 패턴 이런 습관이 있구나를 아시게 된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어떤 것을 잘했으면 아 이렇게 잘했구나 해서 끝나지 않고 아 그거보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뭐랄까 이 기준을 자꾸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자꾸 높이면 내가 충분히 잘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게 되는 거예요. 또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지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또 그때 그 마음이 그때 그 지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번에처럼 항상 일상에서도 사띠가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제 나중에 그때 그걸 반조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반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가가 잘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뭔가 그 행동이나 말로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또 이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으려고 이제 사띠를 두셨어요. 근데 그게 집에 와서 굉장히 많이 피곤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알아차림 하려고 이렇게 좀 애를 썼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때 그 사람들의 이제 말을 들을 때 보살님 마음에 화가 많았어요. 굉장히 뭔가 불만족스럽고 화의 마음이 그때 강했어요. 근데 그 화를 아마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 번뇌를 제대로 못 보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화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살님 막 우리가 이 화를 굉장히 강하게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이 지치잖아요. 힘들고 피곤한 거 항상 느끼잖아요. 같은 거예요. 아마 보살님께서 그때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은 마음의 상태도 좀 더 좋아졌을 거고 피곤한 것도 좀 덜 하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단순히 그냥 난 참석 거기에 같이 동참 안 해야지 나쁜 말 안 해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이 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러한 거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뭔가 이렇게 딱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말의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상이 일어날 때 좋다 싫다 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오온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되니까, 아, 이게 법이고 이게 지금 알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서 화로서 말을 하는데, 보살님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소리로 들렸고 법이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에 함께 휩싸이지 않고 그냥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면서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경험하신 거는, 경험 자체는 보살님이 뭔가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상해작용들이 막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딱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지화 시키고, 이건 뭐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신 것이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오온이 그냥 함께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생겼고,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마음이 진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지 멋대로는 아닌 거죠. 그냥 지 멋대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멋대로라고 하는 것 또한 조건 지어진 것이긴 하죠. 상해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5명의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 그 각각의 코끼리의 어떤 한 특정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거, 이게 코끼리야 라고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뭐 뒷다리를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게, 이렇게 5명이 다 각각의 다른 부위를 만지게 하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만지면서 우리 그냥 만지기만 하는 게 촉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지는 순간에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코끼리와 그 이미지를 같이 딱 묶는 거죠. 이건 코끼리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코끼리야 라고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서로 다른 코끼리가 코끼리의 상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믿는 그 각각의 코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건 딱 이것만 코끼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코끼리가 아닌 거죠, 나한테는. 근데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요. 아니, 코끼리는 이런 게 코끼리지. 어떻게 그게 코끼리야? 라고 우리도 나중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가 이게 코끼리야. 내가 맞아.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마음이 이거 코끼리라고 생각하는구나. 코끼리라고 할 때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들을 함께 떠올리고 코끼리라고 믿고 있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믿을 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 코끼리라고 하는 이 상해작용과 이런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 어떻게 불러놔서 보는 거예요. 이건 코끼리야. 코끼리가 꼭 맞아.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잖아요. 다른 마음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일어나는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라고. 물러나서 지켜보라고. 그렇게 그 보살님도 이번에 그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간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냥 그 생각을 믿었지만 다시 나왔죠. 거기에 나와서 전체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상해작용 이렇게 일어나고 그거 관련된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고 생각이라고 하는 행위 이렇게 일어나고 아, 오온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그 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 딸이 와서 막 화로서 이렇게 막 말을 할 때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냥 대상으로 보고 또 딸이 하는 행동이나 말 또한 그냥 화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믿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사야덕께서 부르셨고, 믿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전에는 바로 믿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면 이렇게 상해작용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또 그 상해작용대로도 알아차림하고요. 그때 일어나는 또 빠라마타는 뭔지, 또 빠라마타대로 또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번뇌가 하는 말에 빠지지 않고, 번뇌의 말을 믿지 않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